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오나에 해당하는 부위와 다하라에 해당하는 과정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은 우리가 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핵 바깥 부분을 나타내니까 나는 세포질이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핵 안에서 DNA가 물질 X는 RNA가 됩니다.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다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이 RNA가 바깥으로 나와서 다음과 같이 리보솜과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이 현상을 우리는 번역 과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가는 정상적 혈구와 돌연변이적 혈구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전사 및 번역에 참여하는 DNA 가닥이다 라고 하였고, 나는 RNA 유전나무의 일부를 나타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DNA 가닥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줬습니다. 다음에 가의 정상 DNA 염기 사유를 바탕으로 조합되는 아미노산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나열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맞추어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G니까 C, C, A니까 U가 나와야겠죠? C니까 G, A, G, 그 다음 G, A, G, 그 다음 C, A, C가 나옵니다. 따라서 CCU, 프롤린, 그 다음 GAG, 얘는 글루탐산, 그 다음 GAG, 다시 한번 글루탐산, 그리고 CAC, CAC니까 히스티딘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GGA니까 얘도 CCU가 되겠고, 그 다음 CAC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뀌겠네요. GU, G가 되는 거죠. 따라서 프롤린에서 그 다음 GUG니까 여기에 보면 발린이네. 발린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CTC 동일하죠.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GAG니까 글루탐산. 그리고 마지막 GTG가 나오니까 얘도 CAC 동일하겠죠. 얘도 히스티딘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에 DNA 서열 기억니은 디귿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니은 디귿을 전사하고 제시된 코던표를 이용해서 번역하여 글자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맞추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AA니까 여기는 CUU가 되겠죠? 그리고 CGG니까 얘는 GCC, 그 다음 TCT니까 여기는 AGA, 그 다음 T니까 AGG, 그 다음 A니까 U, 그 다음 A, 그 다음 U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CUU부터 찾아주면 CUU, 네, 기억이네요. 기억. GCC를 찾아주면은 네, 오. 그 다음 AGA를 찾아보면 AGA 여기 있네요. 이응. 그 다음 AGG, 얘도 이응. 그 다음 UAU, 여기 있네요. 유네. 아, 그러면 얘는 공유를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AH니까 얘는 UUC, 그 다음 GTG니까 얘는 CAC, 그 다음 TCT니까 UGU, 그 다음 TGG니까 U, 그 다음 죄송합니다. C, 그 다음 CGG니까 GCC, TTA니까 AAU가 되는 거죠. UU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UUC는 피읍, 그 다음 CAC의 경우는 우, 그 다음 UGU니까 UGU, 치읓, 그 다음에 UCC, 리을, 그 다음 GCC,
GCC는 5. 그 다음에 AAU는 어디 있니? 아가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라고 적어주냐? 잠시만요. 유지유죠. 유지유. 잘못 봤나? 치읓. 유지유. 가운데 글자가 죄송해요. U가 아니네요. A로 적어야죠. T니까 A 그 다음 G A가 돼야겠네. 여기 부분이 좀 틀렸으니까 다시 적을게요. 그 다음 여기도 U가 아니라 얘도 A로 적어야겠죠. 그러면 AGA를 찾아주면 이응. 그 다음 ACC를 찾아주면 히읗. 그 다음 GCC를 찾아주면 GCC. 오. 그 다음 AAU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는 풍화라는 말이 되겠죠? 니은은 풍화. 그 다음 TCC. 쟤는 G가 되는 거고, 그 다음 CCC, G가 되는 거고, 그 다음 UUG, 그 다음 ACU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AU, 그 다음에 CCG, 그 다음에 AAU가 되네요. 자, AGG니까 확인을 해보면 AGG가 여기 있네요. 이응. 그 다음에 GGG의 경우는 야. 그 다음에 UUG는 야고, 그 다음 UUG는 기억. 그 다음에 ACU가 되는데 ACU는 히읗. 그 다음에 AAU는 CCG는 그 다음에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AAU가 아가 되는 거니까 약하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완성된 글자를 모두 포함하여 감남석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감남석의 경우에는 SIO 사면체 한 개로 이루어진 독립형 구조이고, 얘는 풍화에 약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4번 보도록 합니다. 어떤 곰팡이는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인 아르지닌을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합성한다. 유전자 3에 변이가 생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전자 3이 변이가 되면 효소 3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A, B, C에서 아르지닌으로 가야 되는데 효소 3에 의해서 C가 아르지닌으로 가지를 못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유전자 그리고 효소, 단백질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유전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보를 가진다. 그런데 유전자 3에 변이가 생겼으므로 뭐가 일어나지 못하냐? 효소 3이 합성되지 못한다. 따라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C가 아르지닌으로 합성이 되지 못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번역과 전사 중 한 과정을 나타냈다. 기억니은 디귿이 각각 아데닌과 유라실과 타이민 중 하나이고 XYZ는 아미노산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닥 1과 가닥 2가 있고 C니까 여기는 G겠네요. 그 다음 나눠주고 여기도 C겠죠. G니까 여기는 C고 여기는 G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봤더니 누구랑 똑같냐면은 C, G로 똑같은 가닥 2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닥 1이 주형사슬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형사슬로부터 가닥 2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에 T가 있으면 그게 U로만 바뀌어 있을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니까 C가 된다라고 했고 이거로부터 Y가 만들어지고 Z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 준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 과정은 무엇이며 세포 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나의 과정은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포 내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닥 1과 가닥 2 중 전사에 이용된 가닥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사에 이동된 가닥은 가닥 1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고 아미노산 Z를 지정하는 코돈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코돈은 니은 기억이라고 적어야겠죠. 니은 기억이라고 적어줘야 되고 각 염기의 이름과 각각의 판단 근거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 기역과 디귿과 기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역 그리고 니은이 나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귿에 맞춰서 우리가 기역인데 여기서 기역에 대항하는 게 또 니은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롭게 RNA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U밖에 없죠. 여기선 디귿과 기역이 서로 되는데 여기서는 기역과 니은이니까요. 그러니까 니은이 누구냐? U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역이 누가 되냐? 이건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이 T가 되는 거고 기역이 A다 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역이 A 그리고 니은은 U 그 다음에 디귿이 T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데닌, 유라실, 타이민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봅니다. 다음은 지질시대를 거치는 동안 동물과 식물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무척추 동물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당연히 어류가 되는 거겠죠. 양서류 다음에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가 파충류다라고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류 다음에 지금 현재 포유류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척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캄브리아 시대 이전부터 나왔겠지만 어류의 경우 우리가 이제 파충류까지 이제 고생대 때 그리고 조류부터 포유류는 중생대 때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조류 다음에 나오게 된 거는 당연히 양치식물. 양치식물의 경우는 고생대 때 나왔죠. 그 다음 마의 경우는 거시식물. 그리고 바의 경우는 속시식물입니다. 거시식물도 고생대 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번성을 한 시기는 우리가 중생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속시식물도 중생대 때 나왔지만 실제로 번성한 건 신생대부터 번성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지질시대에 번성하였던 생물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서 기호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공룡의 경우는 우리가 중생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얘는 육상 환경에 살았습니다.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의 해양 환경,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의 육상 환경,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이고 대형 곤충의 경우는 고생대 때 육상 환경이 됩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우리가 고생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B와 D가 들어간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육지에서 속시 생물이 번성한 시기는 신생대 시기이기 때문에 C에 해당이 됩니다. 초기에 판게아가 분리되어 지각 변동과 함께 다양한 서식지가 만들어진 건 중생대 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A와 E에 해당이 됩니다. 22번 다음은 어떤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이다. 생성 이후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매머드는 신생대, 공룡은 중생대, 고사리는 우리가 표준 화석이 아니라 시상 화석이기 때문에 환경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부터 우리가 육상 환경이다라는 거고 매머드와 공룡 당연히 육상 환경입니다. 갑주어는 우리가 고생대 때 나왔고 얘는 바다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A지층 고생대, C지층은 중생대, D지층은 신생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의 그림을 이용해서 지형이나 환경 변화를 확인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A에서 B죠. 왜? 바다에서 육지로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A지층에서 B지층으로 갈 때 바다였던 환경이 육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 A지층과 B지층에 퇴적된 화석의 종류로 적합한 거 A에선 지금 갑주어입니다. 그러면 갑주어는 우리가 표준 화석이 되는 거고 B지층에서는 고사리였기 때문에 시상 화석에 해당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표준 화석에 우리가 해당할 수 있는 거는 지리적 분포로 봤을 때는 넓은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가야겠고 화석의 숫자는 많고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되기 때문에 가가 A에 해당된다라고 가주시면 되고 시상 화석의 경우는 넓은 지역이 아닌 좁은 지역에 왜? 환경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석의 수는 맞으면서 생존 기간은 좀 길어야겠죠. 그러면 다가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3번 그림은 두 지질 시대 동안 퇴적된 어느 지역의 지층 가나다라 마와 화석 A에서 G이다. 단 마는 최근에 생긴 지층이다 라고 하였고 급변으로만 판단한다고 가정한다. 두 지질 시대의 경계면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많은 화석들이 구분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그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나하고 다 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나와 다 사이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시상화석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냐 긴 시간 동안 살면 됩니다. 따라서 2가 되는 거겠죠. 2라고 하고 생존 기간이 매우 길면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뭐가 만들었냐? 남세균이 만든 거죠. 그리고 층상구조의 석회제 암석으로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닥에서 형성된다.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가 대기 중으로 공급되면서 얘는 오존층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생물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해당되는 식물, 생물은 당연히 남세균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니은이 형성된 지질시대, 오존층이 만들어진 지층시대네요. 오존층은 우리가 고생대 때 만들어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니은이 형성된 이후 나타난 생물계의 변화, 얘는 그 전에 오존층이 있기 전에는 자외선이 너무 많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육상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바다에 살던 생물이 육상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5번 다음 지시대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신생대의 바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화폐석이 되는 거겠죠. 육지에서는 당연히 매머드가 자랐습니다. 수륙 분포의 특징으로 보자면 이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들어가 주면 될 것 같고 중생대 시기의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가장 대표적이고 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공룡이겠죠.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면은 매우 온난했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 빙하기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고생대 바다에서 살았던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삼엽충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륙분포에 대한 거는 당연히 판게아 형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 때 산소량이 증가하게 된 거는 당연히 우리 앞에서 봤던 스트로마톨라이트, 즉 남세균의 광합성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고생대 기간에 연대를 쓰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눌 때 뭘 생각해 주시면 되지면 6, 2, 5, 6, 5, 4를 기억해 주시고 점만 찍어 주시면 돼요. 따라서 고생대는 5.4억년에서 2.5억년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D에 산소량 증가를 뒷받침하는 화석의 이름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얘는 당연히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나다는 지질시대 환경이다. 가는 지금 보니까 매머드가 있으니까 신생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D는 지금 봐도 고생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다는 공룡이니까 중생대입니다. 따라서 고생대 때 뭐가 만들어졌냐? 판게아가 만들어졌으니까 C가 관련이 있겠고, 중생대 때는 이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B와 같은 그림, 그리고 현재 신생대 A와 같은 게 나타났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길이를 부등호로 비교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죠. 따라서 나, 다, 가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7번 그림은 지구 대기 중 산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에 지구의 산소 농도가 높아진 것은 어떤 생물의 화학 반응 때문이었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건 남세균이 뭐를 하였다? 광합성을 하였다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2번 약 5억 년 전쯤에 오존층의 형성으로 인해 나타난 지구 생물계의 변화를 조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적어주시면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었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육상 생물이 출현하고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생물의 수가 증가하였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28번 그림은 1880년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 자, 온실기체의 양이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죠.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이 현상, 우리는 이걸 지구 온난화다라고 하였고, 이래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당연히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죠. 그러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니까 빙하가 녹게 됩니다. 그럼 빙하가 융해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지대가 침수가 될 수가 있죠. 또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얘는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해서 어류가 폐사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에서의 해류 그림이다.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는 해류를 모두 적으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는 거는 당연히 쿠로시오 해류. 왜? 적도 해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쿠로시오 해류 고위도 올라갔으니까. 또 여기도 적도 해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해류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엘니뇨의 발생에 직접 관계하는 해류를 적고 그 해류에 영향을 끼치는 바람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적도 해류라고 나왔죠. 따라서 우리는 남적도 해류인 적도 해류이고, 영향을 끼치는 바람은 당연히 무역풍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남동 무역풍이 됩니다. 엘니뇨가 발생할 때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두 지역에서의 핵심적인 기후 변화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태평양에 있었던 에너지가 서태평양으로 에너지가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태평양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고 원래는 에너지가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태평양에서는 원래는 저기압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고기압이 됐기 때문에 강수량이 감소하게 되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동태평양에서는 반대로 저기압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30번 그림은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의 바닷물의 흐름과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엘니뇨 발생 시와 평상시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찬해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선 찬해수가 조금밖에 못 올라오죠.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다음과 같이 많이 이동하지만 여기는 조금 이동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엘니뇨다라고 하였고 다음과 같은 시기를 평상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동태평양 근처에 표층 수온과 강수량을 적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평상시보다 표층의 수온은 증가했겠죠. 그리고 강수량은 평상시보다 많이 훨씬 더 비가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에너지가 갔어야 되는데 많이 안 갔으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생기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고 작은 여러 규모의 대기순환 중 지구 전체 규모의 순환을 대기대순환이라고 한다. A, B, C 주변으로 예시와 같이 화살표를 그려서 방향을 나타내죠. 적도 지방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승되고 30도 지역에서는 내려가게 되죠. 이걸 우리는 직접순환이라고 했고 A에서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서 얘가 올라가고 옆으로 가는 거. 여기는 껴 있으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다음과 같이 되죠. 얘는 간접순환이고 여기는 둘 다 직접순환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A, B, C 주변으로 예시와 같이 화살표를 그려서 방향을 나타내 대기대순환을 나타내죠. 네, 나타냈고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C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누가 나타난다? 무역풍이 나타난다. B의 경우는 우리가 편서풍이 나타나는 것이고 A의 경우에는 우리가 극동풍이 분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위도 30도 지역에서 어떤 식생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였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30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강기류가 나타나면 이 부분에선 중위도 고압대가 되죠. 그러면 고압대가 됐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게 내리게 돼서 사막이 발달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4번 대기 대순환의 발생 원인 두 가지는 먼저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불균형하죠. 어떻게 불균형했냐면 다음과 같이 적도지방이 있을 때 적도지방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가 많은 거고 극지방으로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부족한 형상이 됩니다. 근데 지구복사 에너지의 경우가 다음과 같죠. 그러면 에너지가 여기는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여기는 부족해지니까 이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 쪽으로 얘를 이동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지구에 자전이 있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A 시기와 B 시기에 엘니뇨와 라니냐를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태평양에서의 온도 변화이기 때문에 A 부분에서는 지금 매우 온도가 높죠. 그에 비해 B의 부분은 온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A 시기가 엘니뇨고 B 시기가 라니냐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A, B 시기의 동태평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상재해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시기 때는 당연히 너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어서 홍수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B 시기에는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33번 그림은 시간에 따라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기압 편차이다 라고 하였고 주어진 답안 작성을 맞춰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016년 1월에서 우리는 동태평양 지역과 서태평양 지역을 비교해 줍니다. 이때 기압의 편차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났다는 건 저기압이 된 것이고 플러스로 됐다라고 하는 건 고기압을 나타내는 거겠죠.
왜냐면 관측값이 더 높다라는 뜻이니까 불러쓰일 때는. 따라서 여기는 고기압이 된 거고 여기는 저기압이 된 겁니다. 저기압이 됐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시기는 무슨 시기냐? 엘니뇨 시기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기업 불평량의 기업 상태는 마이너스이다. 그림 자료에 지금 봤을 때 음의 값이 나타나는 거는 원래 현재보다 원래 평상시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34번 그림은 전 세계의 사막 지역과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을 나타냈다. A 지역은 최근 건조 기후가 나타났다라고 하였고 산불로 인해서 산림 황폐화가 되었다. 건조해지는 이유는 엘니뇨에 따라서 A 지역의 공기 상승의 흐름은 상승 기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이쪽에 많고 이쪽에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때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거고 기업 변화는 당연히 고기압이 되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이 중 그 값이 증가 또는 상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증가하면 빙하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지구온난화가 증가하면 해수의 온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 지구온난화는 더 가세지겠죠.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화석연료의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A, B, D, E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36번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열수지 평형을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A 플러스 B와 같은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고 C, E, F 중 선택하여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가 30이죠. 그리고 A와 B를 더한 값은 70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30이니까 D랑 F를 더한 값도 70이 돼야죠. 따라서 D 플러스 F이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온실기체가 단시간에 급증하면 두 개의 복사 에너지 값이 커져 지구 온도가 예년에 비해서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를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온실기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기에서 흡수되는 요 양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에서 방출이 될 때도 다시 지표면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C와 G가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